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7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50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꾹꾹 눌러왔던 중년의 남성이 상담실에서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토해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션 이후에 자신은 마음이 매우 평안해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그 말은 그 남성이 상담실에서 한 말이지 하고 싶었던 본인의 아버지에게 한 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꽤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 그리고 그 말을 결국 어디에서라도 해냈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한참이나 생각해 보게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말 많은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정서 속에서 늘 자리하고 있는 데다가 감정이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꺼리는 문화에서 자라온 우리들은 자기 표현이라는 것에 본래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괜히 말 꺼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미성숙한 사람처럼 불편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하고 입을 닫는 법부터 먼저 배우곤 하죠. 그리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기는 것이 어른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까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이 반복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감정과 욕구는 점점 흐려지고 꼭 해야 할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별일 아닌 일들까지도 꾹꾹 눌러서 참게 되지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의 억압과 침묵이 결국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어떤 병이든 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억눌린 감정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화라고 부르죠. 감정은 말로 표현되어야 흐를 수 있고 흐르기 때문에 정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표현되지 못하고 꾹꾹 눌러지면 마음 어딘가에 고인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인물이 썩듯이 결국 우리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작용되게 되죠. 이유 없는 두통, 소화불량, 잠 못 이루는 밤, 터질 듯한 가슴 답답함, 이 모든 것이 표현되지 못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기 표현이 되지 않으면 존재감도 흔들립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요, 우린 어느새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은 말해도 소용이 없어. 이러한 자기 무시와 무력감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울감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억울했던 감정, 상처받았던 순간, 꺼내고 싶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말들,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일 뿐이죠. 하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그 창고의 문은 더 무겁게 되고 낡아지게 되고 언젠가는 스스로도 열 수 없게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는 것은 우리 몸에게 위험을 견디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장애, 소화장애,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지 한 톨도 빠짐없이 다 하시라고요. 하지만 그 말들을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어서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들을 언제나 잘 정제된 소리로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남은 선택지가 참는 것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것 말고도 아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 상담 선생님에게 말을 하는 것, 혹은 일기나 글을 써보는 것, 혼자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내가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글이든 대화든 혼잣말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건 말하면 안 돼. 이 정도는 참아야 해. 라는 식으로 나를 눌러버리는 대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 내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왜 중요할까요? 제일 먼저는 내 감정을 존재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 글로 쓰거나 혼잣말이라도 꺼내버리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머릿속의 혼란이 아니라 존재하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무시당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애써 없었던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존중이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 존재할 자리를 줬다. 내 감정이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끙끙 앓지 않게 됩니다. 또한 혼란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돈하게도 해주죠.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잘 모르겠거나 답답하고 힘든데 말로 설명이 안 될 때도 많은데 그 마음을 글로나 말로나 표현하기 시작하면 생각의 덩어리들이 정리되고 감정의 흐름이 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속상한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하는 이해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내가 나를 지지하는 연습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해 꾹 눌러야 했던 마음들, 괜찮아, 참아야 해 하며 애써 넘겼던 감정들을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해서 내가 스스로 들어주면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강한 내면의 힘이 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을 내가 지켜내는 경험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고 조금씩 나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 분명한 귀한 일이지만 내가 나에게 다정하고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단지 위로를 넘어서 삶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삶은 책임지는 사람으로, 주체적인 사람으로 자라기 시작한다고 해요. 말하지 못한 마음을 꺼내어 드는 그 작은 연습 하나가 나라는 존재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결국은 더 넓고 깊은 관계, 삶, 인생, 세계를 향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자기 소멸을 경험한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상담실에서 했던 50대 남성이 자기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상담 선생님이 그 말을 들어주어서 혹은 어떤 수려한 상담 테크닉이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고 그 목소리에 존재를 부여해 주었고 자신의 마음을 존중해주는 경험을 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꾸 마음을 누르고 계시다면,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계시다면,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끙끙 앓고 계시다면 참지 마세요. 글로든 말로든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한 첫걸음이 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